너희가 무인광야를 갈 때에 두려움으로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온몸이 떨리리라. 그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벗어나리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추수가 끝난 텅 빈 들판에 버려진 저 허수아비처럼 당신이 무인 광야에 홀로 남겨졌어. 홀로 남겨진 당신을 향했어. 굶주린 들깨떼가 당신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당신을 구원하러 달려올 사람이 없어. 왜? 무인 광야에 당신 혼자 버려졌기 때문에. 당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저 굶주린 들깨떼의 이빨 사이에서 당신이 어떻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사인 볼트처럼 달리면 된다고? 황령주처럼 뛰면 된다고? 당신이 우사인 볼트처럼 달리는 순간, 황령조처럼 뛰는 순간 당신은 이미 들깨떼의 밥이 되고 있다. 당신이 들깨떼에게 등을 보이는 순간 당신은 그 무인 광야의 들깨들의 이빨 사이에서 살아나지 못하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등을 보이지 마라. 등을 보이면 살아나지 못한다. 스탈린은 잔인한 독재자로 우리는 알고 있죠. 잔인한 독재자의 표상 같은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맞습니다. 스탈린은 잔인한 독재자였죠. 그러나 그에게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용감한 지도자. 히틀러의 독일군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독일군은 파죽지세로 소련군을 밀어붙이죠. 나치의 전차 부대가
모스크바 교회의 10km 지점까지 진격을 합니다. 여기 춘천으로 말하면 독일의 전차군단이 강촌까지 왔어. 소련의 병사들은 서기장 동지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소련군 병사들은 모스크바를 조국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스탈린은 어디에 있었을 거예요? 크레물린궁 서기장실 의자에 앉아서 버티고 있었어요. 스탈린은 도망가지 않았어. 독일군의 전차군단이 턱밑같이 왔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 집무실에서 버티고 앉아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한 소련군 병사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스탈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웠죠. 왜 스탈린이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냐고?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볼셰비키 혁명은 붉은 장미꽃과 같던 희망이었지. 적어도 자기 세대는 몰라도 내 다음 세대, 내 아들 자식의 시대에는 제정 러시아 시대의 그 농노의 삶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삶, 모두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꿈이 병사들 마음속에 붉은 장미꽃처럼 남아있던 시절이야. 그래서 소련군 병사들은 소련군 병사의 죽음을 방패 삼아 독일의 전차군단과 맞서서 싸웠다. 중국에는 독일군이 패퇴하고 소련군이 승리했죠. 스탈린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벼랑 끝에서 패배의 기운이 피어오를 때 스탈린은 크레물린궁에서 도망치지 않았어. 러시아 전차군단이 크레물린 궁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왔는데도 스탈린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소련을 살린 것은 스탈린의 용기입니다. 유교 때 이승만이는 지가 제일 먼저 도망갔지. 비겁한 지도자. 국민을 적에게 팔아넘긴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도자지.
아니, 지도자도 아니야. 양아치지, 양아치. 스탈린이 모스크바에서 독일군에게 등을 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소련군의 전선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지. 서기장 동지가 도망갔어. 그러나 스탈린은 도망 안 갔어. 잔인한 독재자였지만 스탈린은 용감한 지도자죠. 등을 보이지 마라. 무인 광야에서 등을 보이면 당신은 거기서 죽는다. 벼랑 끝에서 등을 보이면 벼랑 끝에서 바람에 떨어지는 저 꽃잎처럼, 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냥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어. 등을 보이지 마라. 내가 지난주에 합리적 믿음, 이성적 믿음 그런 것은 없다고 했지. 벼랑 끝에 내몰려 보면 알아. 합리적 믿음이란 거, 이성적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인 줄 알게 되지. 한국 불교에서 자력이니 타력이니 해요. 이것도 다 공허한 말이에요. 벼랑 끝에 내몰리면 자력이니 타력이니 그런 거는 사기꾼의 말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지. 벼랑 끝에 내몰려봐. 이성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 자력, 타력 이게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 알게 되지. 아는 순간 너는 죽는 거야.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로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권투 영화입니다. 여기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시 보시지 않은 분이 있으면 오늘 집에 들어갔어. 오늘 집에서 꼭 보시오. 로키라고 하는 영화를. 로키는 권투 영화입니다. 36 포르노 배우였던 실베스터 스탈린 세계적인 배우로 만들어진 영화죠. 실베스터 스탈린은 36 포르노 배우였어요. 로키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실베스터 스탈린이 썼어요. 그걸 써가지고 영화사를 찾아갔죠. 이거를 영화하는데 자기를 주연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수십 군데에서 다 거절당했죠. 이게 이걸 영화를 찍어서 흥행할 제작비나 건질지도 알 수 없는 데다가 이 36 포르노 배우가 와가지고 자기를 주연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영화 제작자들이 영화는 무슨 땅 파서 찍냐?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영화사가 좋아. 이거 한번 영화 만들어 보자. 보니까 제작비도 몇 푼 안 들게 생겼어. 어차피 36 포르노 배우면 잘 되면 돈 주고 안 되면 돈 안 주고 그만이고 어차피 지가 쓴 거니까 시나리오.
본분들은 알죠. 그 내용은 한물간 복서 놓기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물 같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데 뜻밖의 참편으로부터 의무방어전 지명자가 되죠. 권투는 1년에 한 번씩 의무방어전을 치러야 됩니다. 참편은 의무적으로 치러야 됩니다. 한물간 복서에게 참편과 맞붙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한마디로 행운이 찾아온 거야. 고목나무에 꽃이 핀 거야. 그러나 놓기는 두렵죠. 포기하고 싶어. 도망치고 싶어. 왜? 참편과 맞붙어서 링에서 걸어내려온 도전자가 아무도 없어. 마지막 라운드에 두 발로 서 있은 도전자도 없어. 모두가 대차로 뻗었어. 참편의 주먹은 살인 펀치야. 링 위에서 뻗지 않은 선수가 없어. (90년대인가) 아이가 언젠가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더라고요. 전 동양 미들급 챔피언 출신 있는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주먹질을 한 거야. 전 미들급 동양 챔피언 출신이. 기내백이 신문에 났을 거예요. 주먹을 휘둘렀는데 검찰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기소한 거야.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났는 줄 알아요? 흉기를 휘둘렀다고 중형을 받았어요. 전종량 챔피언, 내 이름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 주먹을 휘둘렀는데 아니 망치를 때렸다는 거 같은 게 취급된 거예요. 흉기. 판사의 판결은 그래요. 전 미들급 동양 챔피언 출신이 휘두른 주먹은 일반인의 주먹과 다르다는 거야. 일반인이 주먹을 휘둘렀으면 그냥 주먹을 휘두른 거지만 일반인에게는 미들급 전 동양 챔피언이 휘두른 주먹은 흉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판사의 판결이. 그래서 로키는 두렵지. 주위에서 가까운 친구도 트레이너도 포기하라고 그래. 로키 보고 포기해. 이 도전 포기해. 너 링에 올라가면 죽어. 맞아 죽어. 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로키는 도전하기로 결심을 하죠. 왜? 연인 에드리온 때문이지. 사랑하는 여자 에드리온이에게 자기가 비겁하게
등을 보이는 그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참편이 무서워서 등을 보이는 그 비겁한 남자. 그 비겁한 남자가 로키 자신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인 에드리온에게는 보여주기가 싫어. 그래서 링에 오르죠. 등을 보이지 않고 링에 오릅니다. 링에 올라서 참편과 싸우죠. 로키는 참편과 맞붙어서 마지막 라운드 종이 울릴 때 두 발로 서 있은 유일한 도전자가 되죠. 물론 경기는 참편의 판정승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관중은 참편에게 박수를 보낸 게 아니라 로키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죠. 로키를 부르면서 환호하고 연호합니다. 로키는 참편한테 맞고 또 맞고 또 맞았어. 얼굴이 부어오르고 눈이 다 부어올랐어.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아.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눈으로 사랑하는 여인 에드리온을 찾죠. 두리번거려. 그러면서 절규하죠. 에드리온, 에드리온, 에드리온. 관중은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로키는 영웅이 되죠.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에도 흥행해서 그야말로 떼돈을 벌여들였습니다. 그야말로 떼돈. 갈퀴로 돈을 끌어모으듯이 엄청난 흥행을 하죠. 동시에 전 세계에 권투붐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중고생들이 권투 배우겠다고 권투도장에 줄을 서는 그런 풍경을 만드는 영화에서 로키는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싸우죠. 사랑하는 여인 에드리온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죠. 에드리온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실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그 가치 있는 결정이었는지를 그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믿음은 벼랑 끝에서 저 무인 광야에서 등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난 지 50년이에요.
50년이 됐는데 벼랑 끝에서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 큰 스님이니 내가 깨달았느니 해탈을 했느니 열반을 얻었느니 큰 소리치고 도인 행세하던 스님들도 벼랑 끝에서 다 등 보였어. 벼랑 끝에서. 왜 등을 보일까? 이성적인 믿음이니 합리적인 믿음이니 자력이니 타력이니 다 공허하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서면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밖에 없어.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 이 벼랑 끝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아도 부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야. 스탈린이 크레문궁에서 버티고 앉아 있을 때 이승만이는 도망갔지. 왜? 이승만이 제 한 목숨 살아야 했고 스탈린에게 중요했던 것이 뭘까? 볼세키 혁명을 지키는 거야. 스탈린은 알았던 거야. 자기가 크레문궁 서기장실에서 떠나는 순간 소련도 종말을 구할 거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면 살고 싶어서 점쟁이 찾아가고 사주쟁이 찾아가고 관상쟁이 찾아가고. 한국 불교의 불자라는 분 대부분 이래. 뭐 스님들도 별거 없고. 그래서 다 벼랑 끝에서 죽는 거야. 왜? 이미 등을 보였으니까. 사나운 들깨를 만났을 때는 들깨의 눈을 보라는 말이죠. 호랑이를 만났을 때 호랑이의 눈을 봐라. 피하지 마라. 눈을 피하는 순간 너는 죽는다. 사냥꾼의 철칙이에요. 사냥꾼들의 철칙. 눈을 피하지 마라. 호랑이 눈을 보고 쏘고 들깨의 눈을 보고 쏘고 늑대의 눈을 보고 쏘고 이리의 눈을 보고 쏴라. 안 그러면 너는 호랑이 밥이 되고 들깨의 밥이 되고 늑대의 밥이 되고 이리의 밥이 된다. 당신이 벼랑 끝에서 등만 보이지 않으면 당신은 벼랑 끝에서 안 죽어. 왜? 부처님이 그런 당신을 위해서 계시니까. 너희가 무인광야를 갈 때 공포로 머리카락이 곤도수고 온몸이 떨리라. 그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벗어나리라. 구원되리라. 당신이 이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벼랑 끝에서도 죽지 않아. 그러나 당신이 믿지 않고 등을 보이는 순간 당신의 미래는 그 벼랑 끝에서 종치는 거야. 종쳤어.
등을 보이면 종치는 거야. 학교종이 땡땡땡. 우리 어렸을 때 그 종은 정겹긴 하지. 인생 종치면 끝이야. 벼랑 끝에서 비겁해지면 죽어도 시신조차 보존하기 어려워. 벼랑 끝에 서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야. 평상시의 말과 평상시의 행동이 그 어떠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야.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소멸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니까. 거기에 서면 다 깨져. 그 끝에서 나는 살아나온 자를 본 적이 없어. 해탈을 얻고 열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선정을 말하는 자도 거기서 나 살아나온 자 돌아오 본 적이 없어. 당신이 그것은 벼랑 끝에 서면 확인할 수 있지. 남에게 물을 게 없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페사타 발랑바타 빠쩌가 난짱발 아란따 난짜 떼저나 가반다미 사빠수 떼었다 라따 수키타 이눌라 붓다사사네 아로카 수키타 호따사 사페야테리 사빠부따 누베나 사빠 담마 누베나 사빠 상카 누베나 사다서 띠빠한테테 붓다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담마의 실로로 그대의 가족에게 부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상가의 실로로 그대와 함께하니 내게 부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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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삼마다무토 바가바부 땅바관 땅아벼네 부토미나 또 부처님 스와카토 바다 담모 탐방나 담모미나 또 탐방 스와디반노 바또 사와카 상고 상강나메 상고미나 또 상가의 지겠습니다.